물론 다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으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사기에는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입지에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빌라, 즉 다세대 주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목표에 명중하는 부동산을 고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도시와 수요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불인 왕자 속에서 불인 왕자는 계속 좋은 집을 찾다가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강남이라는 지역이 정말 좋으니까 한번 강남에 가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불인 왕자는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모두 강남이라는 곳에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강남이라는 곳에 살기를 원할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게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요, 바로 6가지가 잘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반드시 봐야 할 6가지 흐름이라고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아까 지역을 고를 때도 우리는 뭘 제일 먼저 봤어요? 직장을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주변에 일자리가 어느 정도 있느냐가 그 도시의 수요자들이 많이 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전한다, 혹은 산업단지가 생긴다, 아니면 대형 빌딩들이 생긴다, 이런 것들은 바로 사람들이 사는 주거 수요를 창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이에요. GTX가 뚫린다, 지하철역이 연장된다, 혹은 급행버스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도심으로 이동하는, 혹은 이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생활 권역을 훨씬 더 넓혀주고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 접근성을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구예요. 일시적인 수요로 갑자기 인구가 확 늘어나는 지역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 일자리가 있거나 교통이 좋아지면 인구는 서서히 늘어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를 분석하면서 인구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지역은 수요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런 또 질문도 많이 하세요. 인구가 이제 폭락한다라고 합니다.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부동산은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인구가 절벽이라고 해서, 절벽이라는 단어가 주면은 인구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팍 없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인구가 그렇게 없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살살살살 없어지거든요. 없어져도.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도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팍 빵원이 된다, 이런 경우는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는 그래도 가격이 감소할 수 있겠지만, 왜 인구 감소가 무조건 가격으로 딱 치환이 되지 않냐 하면요, 지금 여기 6가지 흐름만 봐도 얼마나 많아요. 일자리도 있고, 교통도 있고, 공급도 있고, 지역도 있고, 자본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요소들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단정적인 주장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봐야 될 건 네 번째, 공급이에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 않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지역은 조금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데 무조건 신축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한 20-30년 지나도, 한 40-50년 지나도 다 살만하거든요. 저도 30년 지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살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실 필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이에요. 단순히 요 단지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요 단지 밖에 있는 지역도 한번 봐달라는 겁니다. 옆 단지는 어떤지, 그러면 또 옆 단지는 어떤지, 그 단지들이 모여있는 지역은 어떤지, 이런 거를 한 번씩 쭉 보셔야 훨씬 부동산을 고르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본이에요. 사람들의 소비가 증가하는 지역이냐, 혹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이냐, 아니면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냐, 이런 지역일수록 부동산을 선택할 때 수요자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가치가 상승할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6가지 흐름은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점점 좋아졌을 때 내가
마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가치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7번째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집을 구하는데 중요한 7번째 단계는 집의 종류를 결정하자입니다. 불인왕자 속에서 집을 그려달라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단독주택을 그려줘요. 그랬더니 불인왕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아파트가 아니잖아. 다른 걸로 그려줘. 즉, 불인왕자는 집의 종류를 이미 마음속에 선택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집을 구할 때는요, 다들 뭐 아파트가 좋다 혹은 뭐 주상복합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집은 사실 상품이에요. 우리가 음식도 상품이잖아요. 네, 밥을 먹기 위해서 내가 김밥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순댓국을 먹을 수도 있고 칼국수를 먹을 수도 있고 스파게티를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옷을 입을 때도 똑같죠. 뭐 티셔츠를 사 입을 수도 있고 와이셔츠를 입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동산도 여러 가지 상품이, 그 중에 하나가 주거용 상품인 거고, 주거용 상품 안에 아파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집을 구할 때는 아까 지역을 봤었죠? 그리고 주변 환경도 봤고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도 봤어요.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주택 형태에 들어갈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아파트에 들어가고 싶으시겠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사기에는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입지에서 조금 더 가성비 있게 살 수 있는 빌라, 즉 다세대 주택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은 내가 살 공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억 원을 주고 거래하는 큰 자산이니까 살기 편한지 봐야 될 거고요. 나중에 팔기 쉬운지도 고려해야 될 거고요. 유지비가 어떤지도 봐야 될 거고요. 세금이 어떤지도 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특징을 한번 보면요. 아파트는 어떻겠어요? 가장 대중적인 주거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성이 우수하죠. 나중에 잘 팔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집들이 많습니다. 대출과 시세 비교하는데 굉장히 편하겠죠.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근데 아파트도 물론 단점이 있어요. 그것은 가장 큰 단점, 가격이 높고 인기 지역일수록 진입장벽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청약 신청하면 강남 거는 로또 청약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진입장벽이 큰 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대부분 실거주하거나 자산이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아파트의 대체제로 뭐가 있냐면요, 바로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빌라는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구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슷한 입지에 살 수 있습니다. 강남이라고 해서 다 아파트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강남 주변에도 빌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은 어때요? 저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시작하기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요. 왜냐? 도심 접근성이 좋은 곳이 존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거주 대비 가성비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빌라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빌라는 아파트처럼 비슷한 상품이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다 다르게 생겼어요. 대부분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를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매도를 하는데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가격 비교가 어려우니까 완벽한 대출을 얻기에도 조금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매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예산이 그래도 한정되어 있지만 꼭 이 지역에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은 주택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오피스텔도 아파트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닙니다. 오피스텔이 뭐의 약자냐 하면요, 오피스랑 호텔의 합성어예요. 어디에도 주택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사무실과 호텔이거든요. 즉 오피스텔은 맨 처음에 이쪽에서 사람이 살으라고 이렇게 만들어진 건축물은 아니고요, 소형 오피스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에 개발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개발이 돼요? 상업지역에 개발이 됩니다.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주로 어디에 있겠어요?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바로 옆에가 대부분 상업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지하철역과의 이동거리가 일반 아파트나 빌라보다 훨씬 짧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일수록 역세권 소형이 많은 겁니다. 소형 오피스텔이 많으니까 당연히 1인 가구 혹은 2인 가구가 살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역세권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1인 혹은 2인 가구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겠어요? 아니면 짧게 한 2년에서 한 4년 살겠어요? 대부분 짧게 삽니다. 그래서 이 집을 구매하는 수요보다 사실 월세 수요가 더 높은 게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을 보면 아까 상업지역에 지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층에는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높아요? 관리비도 높고 내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률은 아파트나 빌라 대비해서 좁을 수 있어요. 이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전입신고는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만약 하면은 건축물 상에서는 주택이라고 판단은 안 하지만 세법상에서는 주택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오피스텔을 하나 더 샀어요. 근데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가 거주신고를 했다? 전입신고를 했다? 라고 하면은 1가구 2주택이 되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항상 세금 구조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주택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또 아파트라고 할지라도 나홀로 아파트도 있지만 뭐 1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도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의 형태를 보시면서도 나홀로 아파트는 뭐 조용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거래량이 적고 그 대신 저렴하겠죠. 근데 대단지 아파트는 거래가 많지만 그만큼 가격도 비쌀 거고 커뮤니티 센터도 잘 돼 있지만 관리비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즉 주택에 대한 모든 상품의 장단점을 파악해 본 다음에 나한테 맞는 집을 선택해 보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 집을 찾는 8단계를 말씀드릴게요. 8단계는 작은